시효소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바로 이 책, 깨달은 자들의 노자 읽기입니다. 노자 아시죠? 노자의 깊이 있는 철학들을 현재 살아있는 깨달은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책을 같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서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노자를 읽은 성각자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비움, 그리고 놓아버림을 얻기도 하고 단순함과 간소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무유야, 무불의의 철학을 찾은 이도 있지만 책 구절구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실 노자를 읽으면서 자연 속에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어렵게 다가오는 노자의 깨달음을 쉽게 함께하기 위해 다음 네 권의 책을 권해드립니다. 1주차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침묵의 향기에서 나온 책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자연을 바라보는 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로 읽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김기태 선생은 경전, 도덕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연보다 먼저 나를 읽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고 목말라 하는 완전한 자유, 진리, 깨달음이란 저기 나 바깥의 어딘가에 더구나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는 먼 미래에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뜻밖에도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이 자리 우리가 진리와 깨달음과 완전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려 하는 바로 그 자리, 그리하여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해 보이는 지금의 나와 이 현재 속에 완전하고도 올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랑새를 찾아서 멀리 다니지만 결국은 바로 옆에 파랑새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노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노자도 자연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진리에 이르려는 그 한마음만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전혀 뜻밖의 존재의 비약과 영혼의 해방이 찾아와 나를 포함하여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이며 어느 자리인들 진리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진리는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 마침내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파랑새를 찾아 먼 길을 헤매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볼 때입니다. 진리도 먼 곳에 있는 것 같아 돌아다니기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과 관념들은 오히려 번뇌와 고민만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버려두면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내면의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지요. 이는 그대로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더 나아지고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 완전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자신 속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 저자 멋있어요. 다음에 한번 서평 콘서트에 꼭 모셨으면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자연을 바라보며 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책 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책입니다. 2주차로 넘어가 볼까요? 2주차 행복한 비움, 물리학 박사 김성국 원장의 노자 이야기, 다락방에서 나왔습니다. 노자의 도를 과학적인 비유를 통해 접근하고 이를 통해 비움과 놓아버림을 배워봅니다. 도경, 물리학자가 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노자, 그리고 노자에 숨어있는 과학들까지 이야기해 주니까 정말 재밌게 저는 읽었습니다. 세부 내용 서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학자가 노자를 읽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오랫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핵물리학 및 빛 그리고 전자와 관련된 최첨단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김성국 박사가 보는 노자의 가르침은 비움과 놓아버림입니다. 말이 쉽지 행동이 어찌 쉬울까요? 그때는 박을 보면 됩니다.
비움과 노화버림을 위해서는 박이란 단어가 뭘까? 박은 이는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요 순박함입니다. 순박하면 비워버릴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순박하면. 자신이 순수한가, 소박한가를 살펴보시지요. 비움과 놓아버림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꾸미느라고 자기를 잃어버리거든요. 정말 내 본질, 그죠? 그 본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죠. 노자의 이야기는 끝없는 비움과 내려놓음이란 주제로 천착되어 인간이란 존재가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서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없이 완전한 자유와 평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자의 도를 과학적인 비유를 통해 접근하고 이를 통해 비움과 놓아버림을 배우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비유 책이었습니다. 3주차로 들어갈까요? 3주차는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 박영규 저자가 지었습니다.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 욕심. 안 차오르시는 분들 많지 않죠?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노자에게서 배우는 단순함과 검소함을 배워 편안한 마음과 사업의 성공 비결을 찾아봅니다. 쓰신 분이 멋져요. 정치학자, 인문학자이자 대학 총장을 역임한 박영규 총장의 노자일기의 핵심은 단순함과 간소함입니다. 이러한 단순함과 검소함의 근원을 노자에 찾습니다. 도덕적 청머리에서 노자는 도라고 말해지는 순간 항구적인 도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단언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 비항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에서 만물이 시작된다는 단순성 원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이 하나는 빅뱅 이론에서 말하는 무한히 작은 점일 수도 있고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 혹은 사물의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나 형상이 아니라 본질이며 그 본질의 속성은 단순성, 곧 하나라는 것이죠. 애플 스토어를 디자인한 미국의 건축가 피터 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삶을 단순화하고 주의력을 흩뜨리는 모든 요소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만물의 본질에 가다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단순함. 너무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좀 심플하게 사는 삶. 생각도 아주 단순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이런 게 좋죠.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에 있습니다. 집중. 먹을 것, 입는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면서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자를 읽으며 그런 여유를 발견할 일이지요. 노자에게서 단순함과 검소함을 배워 편안한 마음과 사업의 성공 비결을 찾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자분들 세 분은 꼭 다 만나보고 싶어요. 서평 콘서트에서 어떻게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주차 갈까요? 이분은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외국분이세요. 무위무불위. 책 이름도 어려워요. 무위 그리고 무불위라는 노자가 던지는 33가지 질문과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오치광.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철학자입니다. 노자의 무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편안한 삶의 방법을 알아봅니다. 미국 칼튼 대학의 중국학과 종신교수이자 석사교수인 자오치광 교수가 말하는 노자 철학은 한마디로 무위와 무불위입니다. 무위는 무엇인가를 애써 하지 않는 것으로 자연법칙이나 우주의 운행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불위는 자연스럽게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지요. 우리가 모든 삶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수학자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정식에 따라 문제를 푸는 것처럼 좋은 습관을 따라갈 뿐입니다. 무위는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초조함을 내려놓아야만 건강한 심신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전부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지만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과 우리 자신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불행을 즐기지도 성공을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무유와 무불이 둘 다 참 좋네요. 미국의 중국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노자의 무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편안한 삶의 방법을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가볼까요? 이 네 권을 읽고 나서 돌아보면 다시 노자의 무의, 결국 무의죠. 무의가 떠오릅니다. 무의는 의지를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아이로 돌아가 이런 방해물들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라는 게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리를 따르고자 한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순기 자연, 자연에 맡겨라, 케세라세라의 의미의 사자성어와 go with the flow, 흐름에 맡기다 라는 영어 표현이 도가의 기본 원칙에 가깝습니다. go with the flow.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순리, 흐름입니다. 나 자신은 이를 알고 느끼고 있는가? 순리와 흐름을 느끼시고 있습니까? 그걸 알려면 단순하고 소박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 단순함 속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노자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흐름, 순리. 이번 책 내용과 함께 노자를 바라보는, 그리고 4명의 깨달은 자들이 설명해주는 노자의 진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평가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